정치의 정쟁을 멈추고 품격을 높이자. 고품격 정치비책 정비록. 대한민국 5선 의원들의 고품격 토론.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설 명절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은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자, 부울경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불경은 아마도 어쨌든 변화를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 마음속에는 정권을 좀 교체해서 좀 새로운 변화를 좀 기대하자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수도권의 민심은 어땠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저는 이제 설 연휴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은 만나 뵙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자영업자 분들 이야기를 이제 듣고서 그분들의 지금 고통이 거의 폭발 직전이다. 굉장히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14조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35조 추경 정액이 되어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을 강하게 가졌고요. 대통령께서도 이 코로나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들 정부가 시킨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결단 내주시고 이제 국회도 정부와 함께 여야 초월해서 네. 이 손실 보상을 해주는 이런 추경 정액 이것을 꼭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조경태 의원님, 우리 함께 35조 추경 이거 한번 관철해냅시다. 조경태 의원님. 네, 정부가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서는 저는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이 약간의 부작용들도 고민들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금리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하는 그런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예 그냥 시중에 돈은 많이 풀고 있지만 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그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는 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아주 좀 세밀하게 좀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909님께서 두 분 왜 매번 거리두기 하시나요? 왜 방송 안 나오십니까? 현장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면 5선이고 6선이고 곤란합니다. 저는 다음 주 나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0290님께서 조경태 의원님 이번 설 연휴에 부산 사하구 안 갔다 오신 듯 정권 교체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굶어 죽겠다 아우성 중입니다. 부산 사하국민학교 동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지금도 지금 다대포에 와 있거든요. 아, 예. 네네. 다대포에 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범님께서 토론이 아니라 물어뜯기 할까봐 안 보겠습니다. 퍼주기식 정책 뻔하지 않을까요? TV 토론에 대한 예상하셨습니다. 4151님께서는 어차피 비호감인데 저는 그나마 내 운명을 맡겨도 될 만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0290님, 이상돈 교수 평에 의하면 우여곡절 끝에 사자 토론을 하지만 아이고 의미 없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두 분 오늘 TV 토론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예상해 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추석 연휴에 윤석열 설입니다. 추석이 아니라 설 죄송합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의 토론을 국민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무산시키는 전략이 주요했다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의 의도대로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석 밥상에 변수를 그러니까 설 밥상에 변수를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이제 사자 토론회는 이제 하지만 글쎄 이게 별 차별화가 될지 제가 이제 선거를 제 선거도 5번 해봤지만 선거할 때 보면 상대방이 딱 2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준비가 잘 돼 있는 후보는 토론을 자꾸 하자고 막 오히려 졸라댑니다. 네. 근데 이제 토론이 안 된 후보는 그냥 네거티브밖에 안 해요. 그래서 선거판을 아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는 그런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토론을 정말 제대로 할 그런 자세를 좀 그렇게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또 도망다니지 말고 마지못해 토론해서 본인의 실력을 숨기는 데 급급하시지 말고 국민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어떤 비전이나 정책, 철학 이것을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그런 인식의 전환이 저는 아쉽습니다. 오늘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 다닐 겁니까? 오늘 정책 토론 가능할까요, 조경태 의원님? 네, 정책 토론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역대 대통령 후보들 토론을 쭉 지켜봤습니다만은 그나마 원고 안 보고 토론할 수 있는 분은 심상정 의원 한 분 정도지 후보 한 분이지 나머지는 도찐 개찐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별로 없다고.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대 이상의 그런 토론은 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도 좀 조언을 좀 해드리던 것이 어떤 조언했습니까? 예, 마치 토론을 기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 그렇죠, 그렇죠. 어떤 토론이든 네. 상대가 응하면은 상대가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응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예. 아마 윤 후보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토론에 임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에 사자 토론이 또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코 이번 토론에서 윤 후보가 밀린다든지 또는 또 상대 후보가 크게 돋보인다든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석 의원님. 12 토론에 대해서 이재명과 윤석열 두 분은 아주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능한 한 많은 TV 토론을 해서 본인의 실력과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차별화를 시켜서 이제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큰 반전의 기회, 40% 박스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TV 토론에 대한 전략과 입장이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2가지 전략입니다. TV 토론에 대해서. 첫째는 최대한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해 다니자. 둘째, 마지못해 할 경우에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TV 토론을 그렇게 대응하자. 그렇게 굉장히 상이한 TV 토론에 대한 두 후보의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수기님께서 두고 보입시다 얘기합니다. 6292님께서 윤석열 후보 이번에는 멋지게 하겠죠 얘기합니다. 한남수님은 한 사람당 약 25분 토론이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얘기하고요. 5867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하던데 님님님으로 좋게 시작해서 놈놈놈으로 끝나지는 않을런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조경태 의원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분도 많네요. 자, 오늘 그래도 이 문제를 두고는 굉장히 열띤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맞붙을 것 같은데요. 녹취록에 등장한 분이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렇게 김만배의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저는 어떤 건지 의혹 제기만 하지 말고 예. 그 부분을 빨리 김만배 씨가 고백을 하든지 양심선언을 하든지 밝혀야 된다고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대장동이라는 것이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게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그죠? 예. 지금 검찰에서는 전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이것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 특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녹취록의 내용이 뭔지, 또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또 대장동에 의해서 어떻게 수익 구조가 이루어지고, 최종 설계자가 이재명 후보 당사자라고 본인이 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초 설계자가 본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명쾌하게 수사기관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만 정당끼리 정쟁을 하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 주장하니까 국민들의 피로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거리를 쭉 제가 이렇게 유심히 걸어서 또는 차를 타고 가면서 쭉 보면은 지금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이어지면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 마음은 지금 피폐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저는 국민들한테 좀 뭔가 희망을 주고 뭔가 그래도 내일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양 정당에서는 서로가 그냥 헐뜯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마음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다. 아니, 국민들 마음이 아픈데, 조경태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문제 집중적으로 캐묻겠다, 이런 입장 냈는데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 예. 대장동 문제가 네. 질문을 하더라도 상대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맞장구 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논쟁만 하다가 네. 저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약간의 정쟁만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코 아무것도 그렇게 손에 잡힐 만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제가 주진우 기자님하고 10년 이상을 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주진우 기자를 딴 사람한테 나 그 사람 잘 모른다 하면은 거짓말이거나 그렇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경태 의원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깝게 지내왔지만 내가 조경태 의원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가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과연 김만배를 윤석열 후보가 잘 모를까요?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만배를 상가집에서 우연히 눈인사한 사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가집에서 눈인사한 사람을 기억을 합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윤석열, 박병수, 김만배 이 사이에 뭔가 어떤 관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집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가집에서 눈인사 마주친 사이인데 집을 사줬다? 이게 참 석연치 않죠. 근데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저는 거짓말을 너무 상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7시간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김건희 씨는 상당히 권력 의지가 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난 12월 달에 이렇게 윤석열 후보는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김건희 씨는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에 싫어해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도장 찍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모 방송 예능 프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허위 이력서, 안양대하고 국민대 겸임교수는 결혼한 다음에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고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인은 자기 부인은 남편이 검사라고 밖에 나가서 일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제가 19년도 김건희 씨 처음 만났을 때 누굴 통해서 자기는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자기 부인의 최종 학력 김진태 의원이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졸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만배와 윤석열과의 관계가 윤석열 후보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김만배가 이야기하는 내가 윤석열 뭐 죽일 수 있는 카드 가지고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조경태 의원님.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도찐개 지난 말 아까 드렸습니다만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고 또 성남에 있는 그 회사의 그 공사의 그 본부장까지 했던 유동규 씨를 이재명 후보는 모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보면은 어떤 자기의 어떤 뭐 약간 좀 문제가 있다면 모르쇠로 이렇게 일관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정치인들의 특징입니까? 예, 이재명 후보도 네. 유동규 씨도 모른다고 최근에 또 사망했던 왜 호주하고 뉴질랜드까지 같이 13박이니까 12박인가 그리 같이 갔다 온 분도 뭐 모르겠다고 조문도 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도 공방이 오고 가다 보면은 아마 오늘 토론이 크게 물론 뭐 관심들 가지고 뭐 보시겠지만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는 그 말처럼 네. 그렇게 큰 소득은 없을 것이다. 자,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연락하거나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경태 의원님이 지금 여러 번 말씀을 하셔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것이다. 이게 저는 윤석열 후보 측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 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도록 TV토론을 그렇게 끌어가자. 이것이 저는 TV토론을 바라보는 윤석열 측의 기본적인 지켜보겠습니다. 전략이라고 봅니다. 김인호님께서 상설특검은 왜 안 하시나요? 왜 만드셨나요? 얘기하는데 참 신기한 게 야당도 여당도 대장동 특검하겠다고 하는데 참 특검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TV토론도 토론하겠다는데 토론을 위한 토론을 하다가 토론이 안 됐지 않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자, 아까 안민석 조경태 의원께서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건희 씨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혜경 씨 의전 법인카드 논란 이어지고 있는데 후보들보다도 배우자들의 논란이 더 뜨거운 좀 신기한 대선이기도 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사실은 가족 문제를 이렇게 허물 잡아서 꺼내는 것은 크게 저는 이렇게 조경태 의원님이 않습니다. 네, 지금껏 일관되게 이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혜경 씨든 김건희 씨든 이분들이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꾸만 옆에 있는 배우자라든지 또는 가족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양정당에서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비열한 행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는 네거티브 정치 선거하지 말고 네. 본인들의 어떤 실력에 의해서 저는 국민들께 저는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정치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후보들이 정책 대결해가지고 그 실력대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줄곧 얘기하고 계십니다. 안민석 의원님.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은 시간을 지낼 후보의 부인은 공적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작년에 이제 금정의 대안인데 단지 이번처럼 이렇게 대선 후보 부인의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 이 선거는 참 이상한 선거고 참 유감스러운 면이 있고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측의 전략은 이번 대선 전략은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치게 이런 네거티브 전략에 말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박영수 변호사 관련돼서요. 아까 이게 제가 한 가지 좀 검찰에게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박영수 변호사가 화천대유 1호 고문인 것 같거든요. 15년 2월부터 고문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처음에 박영수 변호사는 16년 4월이라고 이야기했을까? 16년 4월과 15년 2월 이 사이에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5년 8월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요? SK 최태원 회장이 사면되었죠. 만약에 박영수 변호사의 최초 이야기처럼
16년 4월에 하천대유 고문을 했더라고 그러면은 본인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하고는 무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15년 2월부터 이게 고문을 시작한 걸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확인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대해서 검찰이 네. 이 날짜의 차이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마치 이경재 변호사가 최초에 자기가 17년에 화천대 고문을 맡았다고 이야기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15년 9월 네. 그 고문을 시작한 걸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이 머리 좋은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날짜를 의도적으로 틀리게 이야기한 거에는 상당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걸 저는 검찰이 밝혀줬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검찰이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유감이죠. 그러면 네, 유감이죠. 특검으로는 왜 안 가고요? 박상도 전 의원은 아직도 구속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50억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5천만 원만 받아도 구속이 되죠. 네. 국정도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고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네. 네. 그렇게 의혹투성이고 문제가 많은데 각상도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전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또는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들께 하루빨리 진실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하지 못하는 일을 즉 특검을 통해서 빨리 밝히자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특검에 대해서는 꿀먹은 버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 쪽에 있는 의석수가 무려 그 180석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특검이 가능한데 그거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도 아주 좋은 수사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는 하루 빨리 특검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사실을 좀 호도하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은 특검을 피한 적이 없고요. 오늘도 송영길 대표께서 이것은 특검을 해야 된다.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의 일관된 주장은 어차피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 시장이 후보가 아니라는 거는 이미 다 천하에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누구일까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몸통인데 이 몸통을 밝히지 못하고 꼬리만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 특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특검은 해야죠. 네, 특검으로 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이상돈 교수께서 이런 지적했어요. 외국인 노동자 문제 그리고 중국 문제를 이렇게 바라볼 때 윤석열 후보가 트럼프식 혐오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던데요. 아닙니다. 그건 아주 이상돈 교수가 교수님 맞죠, 그분이? 네. 보는 시각이 조금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자국민 우선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불법 체류자의 숫자가 일본보다 5배에서 7배 정도 많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특히 여성분들도 신변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또한 젊은 분들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족 현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제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들이 상당히 그쪽으로 흘러나간다는 그런 비판에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트럼프 방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건보 재정은 흑자여서요. 외국인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보면은 국민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보면 국가가 개인의 내는 비용과 이게 따져보면 상당히 개인이 그렇죠.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고 더 지원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 반일 감정도 높지만 반중 감정도 매우 높습니다, 지금. 그 중국인에 대한 또는 중국에 대한 그 반중 감정이 매우 높다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 중국이 사회에 항해서 자기들의 그 어떤 그 부족함이나 잘못에 대해서 진실된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그 목소리를 또 높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네. 저는 우리가 의도적인 반중 감정이 아니라 예. 국민들 정서에 지금 깔려 있는 그 중국에 대한 그런 거부감들이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이를테면 지난번에 아이돌 가수, 중국인 출신의 아이돌 가수가 우리나라를 마치 속국으로 표현하는 그런 아주 그 경거망동한 그런 오만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는 인식부터 저는 제고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민석 의원님. 한중 관계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꼬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국민들 역시도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상화돼야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발단이 이제 사드 배치였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드를 더 추가로 배치하자고 하시는 윤석열 후보님. 저는 이분이 왜 이럴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 검사 생활만 하신 분이잖아요. 아마 검사 생활 30년 가까이 동안에 어떤 국가의 미래라든지 국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한반도 평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아마 거의 고민을 하거나 스스로 대안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써주는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니까 그 사이에 좀 소화도 잘 못 시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꾸 또 국민 정서나 국제 정서와 어긋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게 다 결론적으로 준비 안 된 실력 없는 그런 윤석열 후보의 민낯을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일님께서 지나친 자국민 우선주의 그게 트럼프식 아닌가요? 이렇게 묻고 있고요. 김민신정님께서는 자국민 우선 정책이 사드 배치인가요? 7775님 자국민 위주가 가능한 건 미국 같은 나라고 우리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자책골이라고 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놓겠죠? 조경태 의원님? 저는 북한의 그 미사일에 대한 도발, 네. 이게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갖다 위반하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일종의 무력 도발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갖다가 채택하려 했는데 중국이 앞장서서 그걸 방해해서 결국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도움이 되느냐 하는 데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그 개발 또는 핵 개발을 할 때 중국에서 우리가 사드만큼 그렇게 제재를 가했습니까? 사드는 그야말 그대로 방어용 그 미사일 체계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지금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거기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무방비로 있으라는 그런 의미인지 그걸 저는 되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해서 공정한 외교를 펼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 아니 중국은 북한 편이죠.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중국에 대해서 지나친 의존을 하는 어떤 외교 정책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에 가지고 중국에서 지나치게 우리나라 기업을 갖다가 시간을 다 썼네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칠게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네. 정부가 시간을 다 어느 쓰셨어요. 나라 정부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석 의원님 짧게. 예, 조 의원님 길은 바라보는 쪽으로 열립니다. 국힘과 윤석열 후보께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처럼 한반도 전쟁의 길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비록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조경태, 한민석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6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